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지사에 있는 정정태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발, 유럽발 그 발주처들의 주문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회사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베트남법상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정된 시간 내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어 특히 이제 처하신 각 기업의 고유한 특유한 사항들에 맞는 부분들을 꼭 맞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본인 기업에 맞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사항은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도 이 화면창 밑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제가 요 발표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Q&A 시간에도 미처 다 답을 못 드리는 사항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 발표 자료는 저희 고객들께 따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셔 가지고 다시 재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했는 내용은 목차에서 보시듯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정부 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사안은 정부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필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를 조정을 한다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의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트남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베트남 정부 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의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이 회사의 사업장이 폐쇄된다거나 조업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러면 이로 인해서 회사가 입게 된 손실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법은 정부 조치가 만약에 위법한 행위였다면, 즉 법에 위반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령상 적법한 방역이나 보건 목적에 기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 경우들이 대다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법한 정부 조치에 의한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된다거나 조업 중단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조업 중단 또는 사업장 폐쇄가 이루어져서 계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경우, 그때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이슈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그럽니다.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측 및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베트남법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여부는 법에 기해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당 계약 내용의 불가항력의 사유와 효과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고요. 하지만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와 효과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한 게 없다. 아니면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의 준거법에 기해서 면책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상법도 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때 베트남법에 따라 불가항력 면책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요건들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 강제적인 사업장 폐쇄라든가 조업 중단 명령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 사유와 계약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절차적인 요건으로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리고 불가항력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불가항력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면책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베트남법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계약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거에 따라서 면책 주장의 방법을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건의 매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물건의 매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이 아닌 나머지 계약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행기 연장을 법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되는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과 이 불가항력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만큼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 최대 한도를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의 이행기가 12개월 이내였을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만 연장이 되고요. 이행기가 원래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으로 기해서 이행기의 연장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계약 이행의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베트남법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행기 만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 절차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그때까지 상대방의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야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항력과는 별도로 사정 변경이라는 또 주장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당초 자기가 체결했던 계약에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되었으니 계약을 폐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정 변경도 당연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정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재협상을 요청하는 거고, 상대방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계약 해지를 원칙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계약 해지가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보다 상당한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 그런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쪽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금융위기 사태 때나 아니면 IMF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계약, 임대료를 월세 뭐 100만 원에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월세 시장 가격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월세 계약을 하지 않고 이런 사유가 발생할 줄 알았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뭐 500원, 300원에 계약을 맺었을 거다라는 사유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서 월세를 인하하는 식의 계약 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유의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이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을 해고한다거나 하는 인력 조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슈는 뒤에 챕터 2에서도 공통되게 다룰 만한 요소라서요. 시간 관계상 챕터 2에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편적인 건데요. 현재 베트남 정부가 취했는 예방조치, 사회적 격리조치, 이러한 보건조치에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전염병 확산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예방하고자 하는 보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뭐 침을 뱉는다거나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확산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 이러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챕터는 어, 사업자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고를 불가항력 사유로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될 텐데요. 앞서 살펴본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의한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더 클 겁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어떤 계약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삼기에는 좀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어, 본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외부에서 급히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거나 조달하기에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그나마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 대다수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뭔가 직접적인 계약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요소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인과관계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불가항력 면책이 인정될지 여부는 좀 달리 판단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가항력 면책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예를 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앞서 생략했었던 이제 인력 조정의 문제입니다. 어, 베트남 노동법은 인력을 조정하거나 감축하거나 인력 운용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어, 한 5가지 정도의 방안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인원수, 근로자의 인원수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 인력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으로는 1번 보시는 근로계약의 정지, 2번 단기간의 무급휴가, 3번 유급휴직, 이 3가지 방법이 베트남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인력의 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인력 수를 감축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해고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불가항력을 주장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정리해고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수를 유지를 하면서 그 운영 방안을 좀 달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근로계약의 정지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로서 근로계약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이라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중단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이라는 근로계약상의 본인의 의무를 중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합의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의 어떤 대표자가 단체적으로 근로자 전부를 대표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개별 근로자와 개별적인 합의가 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단기간의 무급휴가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무급휴가는 베트남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경조사 휴가입니다. 뭐 친인척이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그때 회사가 정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무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경조사 휴가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베트남 노동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무급휴가 형식으로 인력 운용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자와 개별적인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경조사 휴가와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확정된 기간 동안만 활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장기간의 불확정한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한다라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는 유급휴직의 방법이 보다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트남 노동법은 어, 사용자와 그 일정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 기간 유급휴직, 휴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요건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는 휴직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수준에서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베트남 노동법은 이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춰보자면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된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이 임금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인력수를 감축하는 이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베트남 노동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생산 및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 중에 하나로 전염병을 명시적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으니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어, 이때에도 저희 판단으로는 불가항력 사유, 즉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것이 생산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 이런 경기 위축, 경제적 이유가 중간에 개입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력 감축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끊어져서 어,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여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어,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제 상황의 변동,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사유로 해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절차적인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먼저 인력 활용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있는 100명의 근로자 중에 이 업무를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돌린다거나 해서 전환 배치를 하는 근로자 몇 명, 그 다음에 뭐 사업장이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옮기는 직원 몇 명, 뭐 이런 조치들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먼저 하여야 되고요. 이 인력 활용 계획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법은 협의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 동의하지 않는 인력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뒤에서 보시는 노동관서, 즉 베트남 노동보험국과 이 노동보험국 쪽에서 보안 명령이 나온다거나 시정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런 노동조합과 협의, 그 다음에 정부기관으로서 노동보험국과의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또는 앞서 본 불가항력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반면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한 달 급여의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한 달 급여의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퇴직금 비율이 더 높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 퇴직금은 퇴직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만 적용된다. 퇴직연금보험을 납부했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직접적인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가 직접 토지를 임대했는 경우에 토지 임대료의 경우에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가 베트남 정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 납부 기간도 예,
납부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아니겠죠.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직접 감액 또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베트남 정부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이 검토 결과 어떻게 감면 조치를 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돼서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입법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보험료가 사회보험료 납부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또 유예, 연장이 됩니다. 물론 그 요건으로는 근로자 총수 50% 이상이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총 자산 가치 50% 이상이 손실되는 요건들을 충족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납부 유예가 되는 사회보험료 항목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로만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비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월 급여의 2%를 노동조합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비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채팅창에 질문 올라왔는 것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토지 사용 만료 이전에 사업장 이전이나 폐쇄를 강제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거는 지금 코로나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받은 느낌이 사업장 이전이나 폐쇄를 강제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장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공장에 입지했다가 도시가 점점 팽창하니까 이 공장 지역의 입지로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공장을 외곽 지역으로 옮겨라라는 이제 행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토지 사용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사용의 용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사용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뭐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나 사업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사정 변경 등을 사유로 공사 계약 해지나 연장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공사계약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말씀해 주신 거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 보니 일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공사비가 현저하게 그 공사 원자재 비용의 현저한 뭐 증가가 있었다거나 해서 공사 비용의 현저한 증가 같은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그러면 사정 변경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서 공사비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처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프로필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발제는 저희 인도네시아 법인 자카르타 지사의
권영숙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